됐지. 과거가 됐잖아요. 왜 이렇게 느려? 자, 여러분이 만나는 수학은 입시 수학인데 사실은 입시 수학은 킬러 문제를 여러분이 사실은 꼭 맞춰야 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다 킬러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 또 이제 그 대통령실이 멍청하다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면 킬러 문제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맞춰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킬러를 내지 말아라. 그래.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100점이 나와야 되나? 그럼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야. 참 나라 잘 돌아가겠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다 CEO야. 아무도 말단 사원이 없어. 회사에 100명이 다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이렇게. 회사 잘 돌아가겠다. 안 돌아간다고.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라는 거를 할 때 특히 수학에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완성도를 높여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100%다 이해는 안 돼.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반복을 하는 거지. 너무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이 이제 영역의 체계는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오늘은 반드시 가포순을 찾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포순으로 넘어갈 건데, 가포순, 도대체 가포순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 8에서 가포순이 빠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의 확률 통계로 와도 가포순을 제대로 다뤄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의 아주 일부인 원순열은 계속 다뤄. 그래서 교육과정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가포순이 선생님 책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그 전에 뭐 교육과정에도 뭐 그렇게 체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는 카테고리는 있었지만 예전 교육과정에 그거를 이렇게 유형화해가지고 정리정돈되어 있는 인간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뭐 내 강의를 보고 찍으셨던 어떤 분이 뭐 또 다른 사람이 연구했던 뭐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만드셨던 구성하셨던 있을 수 있지만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딘가나 이렇게 가르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내 강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무조건 좋지. 강의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무조건 좋아해. 무조건 좋은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일단 여러분이 가포순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볼 때 엄청 심플하게 갑시다. 자, 일단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야 라고 하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거야. 원래는 A, B, C, D, E라는 애를 만약에 그대로 일렬로 배열을 해요. 그러면 5팩토리얼이야 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네 하고 이스턴이에요. 정답 5팩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A, D, E를 일렬로 배열하는 상태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B하고 C가 우리는 5팩에 들어가는 상황처럼 다른 애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쟤도 다 A였단 말이야.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사실 엄청 간단한데요. 자, 항상 뭔가를 시작할 때 첫 개념을 놓치면 다른 영역하고 다르게 확통은 앞에 걸 놓치면 뒤에 거는 다 망했어. 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배워. 놓쳤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1차 함수 다시 배워. 거기서 강화 훈련을 하거나 새로 배워도 돼. 근데 확률 통계는 그러지가 않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 만나지. 중학교 3학년 때 경우의 수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하 잠깐 하지.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확통 선택 안 하고 미적분 할 건데 나 해요? 안 합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안 하겠지. 안 해. 그럼 결국에는 이게 그렇게 강조되고 반복되지 않는데 내용 자체도 굉장히 빈약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자, 다시. 자, 우리는 이 경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경우로 만약에 얘가 A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난 뭘 해야 됩니까?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A, A, D를 일렬로 배열하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물어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 5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 하는 거지? 보면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근데 일렬로 배열했더니 뭔가 잘못돼 버렸어. 어떻게 잘못됐어? 보니까 A, B, C, D, E인데 이 5팩 안에 A, C, B, D, E가 분명히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 누구보다 다르니까. 근데 얘가 같대. 그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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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이렇게 있는 경우가 다른 거라고 여기서 세우고 있어. 같은 건데. 그래서 그거를 보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이제 보상을 할 건데, 자, 결론은 이 친구 3명이 사실은 같은 경우다. 그래서 3팩의 경우가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복되는 경우를 여러분이 보상을 하면 경우의 수가 끝납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라고 이제 하게 되면, 자, 이제 뭐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자, 이제 우리는 A1, A2, A3, 그 다음에 B, 저기서 D인가, DE, 이렇게 이제 생겨먹은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야. 사실은 저 A는 다 같은 A인데, 응? 사실은 이 A는 다 같은 A인데, 다른 A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걷자. 춥나? 가려워? 어? 자, 일단은 바람을 살짝 줄여보고요. 자,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이제 다 망했어. 요거만 잡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자,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왔다고. 자, A1, A2, A3는 다 사실상 같은 A인데 순서를 1, 2, 3를 달아서 마치 다른 것처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른 걸로 인정을 할 거니까 이 경우에서 우리는 얘들을 일렬로 배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5팩토리얼 가지로 일렬로 배열이 되겠지. 그러겠죠? 자, 그런 상태인데, 자, 그 중에 케이스에서 너무 정직해지는 거 말고 특정하게 내가 하나를 좀 뽑아올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A, A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 자, 이 5팩토리얼 안에 어떤 애가 있냐면 A의 1, D, E, A의 2, A의 3가 있어요. 자, 이 안에 A의 1, D의 2, A의 3, A의 2가 있어요. 자, 마치 수영도 1, 2, 3, 3, 2를 하는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A의 2, D의 2의 A의 1의 A의 3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의 2, D, 2의 A의 3, A의 1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지 2의 1, 3, 3, 1 오는 수영도 같은 느낌이지. 이거 생각하면 쓰는 거야, 지금. A의 1, A의 2가 있어요. A의 3, D의 2의 A의 2의 A의 1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1의 2의 2의 1이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사실상 여기에 그냥 A고 A인데 내가 여기에서 번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5팩토리라는 그 무수히 많은 120가지 안에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의 경우가 마치 다른 경우인 것처럼 여기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뭐냐면 A, A, A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이 1, 2, 3의 순서를 매겨놓은 3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 한 가지. 그런데 이 모든 수를 일렬로 배열해 놓은 상태에서는 다 다른 경우를 세고 있어요. 이해되나? 자, 하나만 더 갑니다. 자, 이번에는 D, E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A, A, A가 나오는 경우 하나를 또 볼 거야. 자, 그러면 요 경우가 지금 이 5팩토리얼 안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똑같아. A, 1, 2, 3, A, 1, 3, 2, 1, 2, 3, 1, 3, 2, 2, 1, 3, 2, 3, 1, 1, 2, 3, 2, 1 이렇게 해서 또 6가지를 한 가지인데 6가지로 여기서 세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나?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5팩토리얼 안에는
어떠한 경우가 등장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마다 전부 다 3팩토리얼 가지를 더 해서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5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한 가지였던 이런 다양한 애들의 친구들이 다 3팩씩 곱해져가지고 5팩으로 경우가 나왔던 거야. 자, 그러니까 결론 이 세 문자가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만큼이 모든 경우가 다 중복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일렬로 먼저 배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를 보상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그 경우의 수들이 나옵니다. 그런 자, 따라서 이 경우는 몇 가지예요? 라고 하는 게 AAA 같은 문자 3개, 같은 문자 3개, 같은 문자 3개, 그 다음에 얘들이랑 완전 다른 거 2개, 그 5개를 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을 하시고 그 같은 문자들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가 매번 반복이 되니까 그만큼을 보상해 주세요. 요게 바꾸십니다. 자, 이해가 됐을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AAA와 BB를 일렬로 배열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5팩으로 출발하고요. 중복되는 경우가 이 3가지, 2가지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가 또 등장하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칠 수 있다. 이게 각보선의 마무리. 일단 정리. 천천히 정리해보고 이해 안 되면 지금 해야 돼. 자, 요거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갈 수가 있어. 집에 갈 수가 있어. 안 보내줄 거야. 이 학교는.
자, 좀 정리가 됐어요? 자, 일단 각보수는 사실상 이제 중복되는 경우를 보상을 할 건데 여기에서는 AAA가 3개니까 3팩의 경우가 중복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같은 문자가 2개가 나와버리면 얘를 냅둔 BB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BB가 사실상 같은 애인데 이 5팩토리얼 안에서는 막 다른 애인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 경우를 추가적으로 동시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이제 갑보순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지금 선생님이 이제 114쪽에다가 겁나 열심히 써놨는데 이제 먼저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하시고 같은 경우의 수로 나눠준다라고 할 때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미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사실상 같은 경우인데 다른 경우인 것처럼 3번인 거야. 그거를 이제 예시로 들어준 게 지금 이 케이스라고, 이 케이스. 그렇게 해서 어떤 한 가지가 이게 하나인데 이 한 가지를 이 5팩 안에서는 이렇게 많은 경우로 세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걔가 뭐였어 보면 이 AA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였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서도 저 5팩에서는 이거를 6개로 세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다 A야.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 가지였던 거지. 그러면 지금 이 5팩이라는 거 안에는 이 문자들로 뽑았을 때 만약에 AA, EDA 이렇게 있는 경우도 이 안에서는 결국 이거를 또 6가지로 세고 있단 말이야. 사실 하나인데. 그러니까 모든 경우마다 다 3팩이 만나니까 그 어떤 경우라도 다 3팩을 만나서 5팩을 만들었으니까 그 경우들이 나누어져서 3팩을 5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었다. 이게 각보순이라고 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나면 지금 선생님이 거기 해설에서는 AAA, B, C, D, E를 써 놓았는데 그 밑에 이제 정의를 해서 순서가 정해진 경우의 순열, 갑보순의 부분집합으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여기 이제 약간 또 좀 어려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이제 숫자로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우 대신 자, 이제 숫자를 살짝 좀 추가해가지고 이제 변형을 좀 해보면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지. 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A, B, C, D, E를 일렬로 배열할 거야. 응? A, B, C, D를 일렬로 배열할 거야. 자, 그런데 요 A하고 C하고 E가 항상 A보다 C가 오른쪽에 또 C보다 E가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냥 조건을 거는 거야. 자, 그러면 CAE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다시 C가 A보다 오른쪽, E는 C보다 오른쪽이라고. 그러면 지금 ACE는 되는데 CAE는 안 돼. 만약에 ECA여도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막 고려해서 막 경우의 수를 세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배치하면 5팩이야. 맞지? 자, 그 경우에서 이 ACE는 어떻게 있든 간에 결국에는 항상 ACE로 자리가 자동으로 도로록 가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면 돼요. 5팩에서는 다르게 셌지만 이런 경우를 허용을 했지만 5팩 안에서는 이런 경우를 허용을 했지만 사실상 마치 보자기를 씌워 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어차피 얘네들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항상 C는 A보다 오른쪽에 E는 C보다 오른쪽이니까 항상 AC, E의 순서로 있을 거야. 어떤 경우든 한 가지 경우로 다 자리에 잡혀버릴 거야. 그러니까 세 문자가 일렬로 서는 경우가 바뀌어버립니다. 3팩으로 나오면 끝. 그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졌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를테면 이제 내가 자, 너희들 내가 선물 좀 사왔으니까 줄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 우리 반 2번, 4번, 5번 딱 불렀어. 근데 얘들이 5, 4, 2로 쓰는 거야. 들어가. 4번, 2번, 5번 했는데 얘들이 5, 4, 2로 쓰는 거야. 뭐지? 봤더니 저희 생일순으로 썼는데요. 누가 그렇게 쓰래? 저희 학교의 법칙인데요. 뭐? 지금 이런 상태라고. 내가 막 여러 가지 경우로 걔를 부르는데 걔를 전부 다 5, 4, 2로 쓰는 거예요. 다 한 가지.
3팩의 경우가 모두 한 가지가 됩니다. 그게 크기가 정해진 거예요. 그게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순서가 정해진 경우라는 거는 갑보존의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특정한 I개의 순서가 정해져 버리면 이들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N팩을 R팩으로 나누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야. 그게 갑보수이잖아. R개를 같은 걸로 취급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갑보손에 대한 맥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리즈를 갈 겁니다. 시리즈. 자, 시리즈를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탄생이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만나는 원순열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원순열은 뭐예요? 물어보면 갑보손의 가장 기초 모델입니다. 가장 기초예요. 자, 그래서 갑보손의 시리즈 1번 원순열. 자, 그래서 원순열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면 되냐면 완전 대칭되는 순열이에요. 이게 뭔 얘기지? 라는 걸 볼 건데, 자, 원탁이 있어요. 근데 이 원탁이 지금 우리가 딱 어디에 가야 되냐면 또 나가고 싶지 않은데 태평양으로 나갔습니다. 좀 있으면 원전 오염수가 나올 거야. 자, 어쨌든 태평양 한가운데 사방이 아무것도 안 보여. 다 그냥 바다야.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 거기서 원탁이 빵!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게 원순열의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구분이 안 돼야 돼. 야, 우리가 바다는 가지 말자. 자, 몽골 사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몽골 사막으로 가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저기에 뭐 선인장 아무것도 없어. 사막 한가운데 원탁이 빵!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원탁이 빵! 자, 그 상태에 4명의 사람이, 또 4명 하면 좀 그래, 5명 하지, 5명 5명의 사람이 원탁에 앉을 거예요. 뜨거울 텐데 괜찮을까? 자,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 내 머리 위에 구름도 하나 없어. 자, 그 상태에서 5명이 원탁에 앉을 거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자, 물어보면,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그 사람들을 그냥 아주 쉽게 순서로 다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1번부터 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1, 2, 3, 4, 5로 이 원탁에 사람이 5명이 앉았다고 치죠. 엉덩이 되었다. 상황에. 그러면 서 있읍시다. 원탁이 빠르게 하고 섰다고 칩시다. 원탁에 섰어.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 볼 거야. 그럼 당연히 1, 2, 3, 4, 5잖아요. 자, 이때 여기를 분명히 우리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긴 할 건데 한 칸씩 이동해요. 그러면 1, 2, 3, 4, 5야. 자, 다시 일렬로 배열하면 1, 2, 3, 4, 5죠. 근데 한 칸씩 돌아갔어.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출발이니까 이제 5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1, 2, 3, 4 이런 느낌이야. 괜찮니? 자, 거기서 한 칸 더 갑니다. 그러면 5가 아니라 이제 여기 4가 오는 거야. 4, 5, 1, 2, 3 이렇게 간다네. 한 칸 더 가. 3, 4, 5, 1, 2. 한 칸 더 가. 2, 3, 4, 5, 1. 한 칸 더 가면 다시 1, 2, 3, 4.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사실상 여러분이 원탁에 앉았는데 뜨거워 섰어. 원탁에 섰는데 자, 첫 번째 우리는 뭘 했냐면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지금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하면 1번 입장에서는 지금 뭐만 보이냐면 내 오른쪽에 누구 있고 왼쪽에 누가 있냐 이것만 파악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씩 돌아가봤자 계속 1 옆에는 2가 있고 2 옆에는 5가 있어. 우, 2, 좌, 5 알아봤나? 어쨌든 오른쪽에 오른팔에 2번 왼팔에 5번인 거야. 계속 돌아가고 이게 다 같은 경우네? 근데 오펙에서는 이거를 다른 경우인데 같은 경우로 했단 말이야. 그지? 같은 경우인데 다른 경우로 했단 말이야. 미안해.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결국에는 사실은 한 가지였단 거지. 그러니까 오펙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5로 나누어야 된다. 5가지가 준비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4팩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원순열이면 n명을 안 치니까 원순열은 뭔지 모르겠는데 n-1팩이래. 이렇게 이제 외운단 말이야. 그러면 사고가 멈춰버려요. 그럼 수학이 안 된다. 자, 이제 원순열에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 거냐면 대칭이 되는 정사각형, 정삼각형, 직사각형 이런 거 따위로 이제 우리가 사고를 확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면도형, 대칭이 있는 평면도형. 자, 대칭이 있는 평면도형으로 이제 가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일단 1번. 정사각형에 한 명씩 앉으면 원순이랑 마치 비슷해 보이니까 8명씩 앉죠. 8명. 자, 그러면 이 8명을 정사각형으로 보이고 있는 이 탁자에 내가 8명을 앉힐 거야. 물론 사람입니다. 이제 자, 여기에 8명 앉히면 8팩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복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이것만 고민하면 돼. 자, 그럼 기준을 어디로 할까요? 물어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7, 8이야. 간단하네. 지금 1, 2가 짝꿍이었지? 옆으로 한 가지 이동해 본다고. 그러면 1, 2가 짝꿍이었는데 갑자기 요 8이랑 이 8, 1이 짝꿍이 돼. 그럼 경우가 달라지잖아. 내가 1이라고 생각해봐. 내 옆에서 같이 2번이랑 꼬시락 하면서 맛있냐?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한 칸 가니까 갑자기 8번이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돼요? 다른 경우지? 근데 거기서 한 칸 더 가면 다시 1, 2가 오니까 안녕 이렇게 또 되는 거 아니야. 두 칸 가면 1, 2, 3, 4, 5, 6, 7, 8이니까 같은 경우지. 그러니까 한 칸만 가면 다르지만 두 칸 가면 같은 경우니까 결국 1, 2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네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경우인데 이거 돌려보면 같은 경우인데 8팩 안에서는 다른 경우로 세고 있었어. 4로 나누면 Dn. 딱 답이죠 이게. 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삼각형에 6명을 앉힙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6팩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보자고. 그럼 여기서 1, 2, 3, 4, 5, 6 이렇게 가보자고. 그러면 한 칸만 가면 1, 2가 짝꿍이었던 게 떨어지잖아. 모서리를 두고 떨어지잖아. 다시 가면은 이 같아지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하니까 세 가지가 3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원순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또 뭘 보상을 한다가 아니라 일단 1년로 배열하고 봤더니 왜 저걸 같은 걸로 셌지? 왜 다른 걸로 셌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를 보상을 하죠. 자, 주의사항이 있는 게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친다. 그래서 내 수업을 듣고 나서 갑자기 혼란이 오면 안 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생각도 여러분이 추적해서 받아버려야 돼. 배워버려야 돼. 이해해버려야 돼. 하지만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고난도로 하는 이상한 문제를 내가 하나 보면 고난도가 아니에요. 자, 이 친구가 이제는 누구야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 여기에서는 이게 정삼각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거를 두 칸을 간단 말이야. 자, 좀 적나라하게. 자, 이등변 삼각형. 우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앉는 거예요. 보이나? 여기는 이렇게 앉아야 돼. 여기는 이렇게 앉아야 돼. 자, 1, 2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 한 칸 가면 1, 2. 두 칸 가면 1, 2. 자, 이렇게 1, 2, 3, 4, 5, 6 있는 거야. 1, 2, 3, 4, 아야! 저거 있는 거야. 자,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떼도록. 자, 여기에 1, 2, 3, 4 이렇게 있는 거야. 다르죠? 왜 다른지 알겠어요? 여기는 겁나 길잖아. 책상이. 응? 테이블이. 여기는 엄청 짧아졌잖아.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대칭이 나올 수가 없죠. 같은 경우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려봤자 안 되잖아. 왜냐면 1, 2가 여기 왔을 때 1, 2는 괜찮은데 3, 4가 좁은 데 있다 갑자기 넓은 데로 와서는 나 넣었다 아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거 안 되잖아. 결국에는 6팩을 해놓고 중복되는 경우가 없어요. 고민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원순으로 생각하면 5팩을 해놓고 뭐 해야 되지 뭐 이러고 있다고. 6팩하고 끝났는데. 자, 그래서 하나 더 가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가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야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정삼각형인데 테이블이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5명이 앉은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또 이렇게 센다고. 1, 2, 3, 4, 5 이렇게 할 때 일단 이걸 베이스로 5팩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3이 홀로 앉아있는 경우는 아무리 돌려봐도 안 나와요. 하나 끝. 그러니까 고난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원순열이라는 거를 먼저 그냥 드립다 외워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갑보순의 관점에서 출발을 해보면 일단 얘네들을 다 일렬로 배열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원으로 모였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게 모일 거니까 이게 붙을 거니까 1, 2, 3, 4, 5라 1, 2, 3, 4, 5라 어차피 여기서 둥글게 보면 내 옆에 2가 있고 여기 5가 있는데 여기 쪽에서도 다 5가 있는데 같은 경우인데 다른 걸로 셌네 그래서 5로 나눠야겠다 이렇게 안 어려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4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가 좀 되나?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일단 뚫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조합의 개념을 이제 붙여가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이 가포순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원순열로 끝낼 수 있는 데까지 다 끝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원순열, 그러니까 가포순으로 원순열을 보고 그 다음에 대칭이 있는 이 평면도형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도형을 보고 그 다음에 대진표를 보고 최단 경로를 보고 이게 다 같은 하나의 흐름이구나 라는 걸 좀 만나야 되는데 일단 이제 원순열은 사실상 이제 n명이 앉으면 n팩을 하고 결국 n으로 나누게 되니까 최종은 n-1팩이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는 건 좋은데 이 경우를 생략하고 가면은 곤란하다. 나중에 고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생략하지 말고 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있는 평면도형에서는 일단 이제 이렇게 가는데 직사각형을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직사각형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괜찮지? 이쪽에 좀 지우고. 들으셨어요? 정리를 하죠. 자, 그래서 직사각형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각형을 봐도 되고 다 똑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걸 돌려보면서 이게 같은 게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건데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 이게요. 이거 둘이 자리를 바꾸면 다르잖아요.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완전히 다른 경우랑 다른 경우를 비교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으로 가포sun을 잘 쓰려면 특정한 한 가지에 대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세야 돼요. 자,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요 앞에 설명에서 계속 했던 거랑 똑같은데 A, B, C에서 중복되는 게 몇 개가 있냐를 세려면 이 친구들만 고려하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A, B, C, A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랑 이 친구만 고려하면은 중복되는 경우를 충분히 이 한 가지의 케이스에서 3팩이구나라는 걸 셀 수 있잖아.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르잖아요 라고 하면 헛소리가 되는 거라고. 당연히 다르지. 우리는 특정한 한 가지에서 몇 가지가 중복되는지를 세서 그 중복되어 센 경우를 보상하는 게 지금 가포순인데 당연히 다른 경우를 가지고 이거 다른데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된다고.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경우인데 이걸 돌려본 거지. 원탁을 돌려서 앉아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2, 1 이렇게 앉아버리면 완전히 다른 경우에서 봐야 되니까 다시 이 경우에서 돌려서 5가지가 중복되네 라는 거를 세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리를 바꿔놓고 이거는 아까 1, 2랑 2, 1이랑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다른 경우야. 이 두 개 같은 경우야. 그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를 찾을 때는 특정한 한 가지 경우에서 돌려보기만 해야 돼요. 왜냐면 왜 돌려봐? 물어보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기준이니까. 첫 번째가 걔네들 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돌아갈 수 있다 보니까 끝에 머리 있는 애들이 막 만나잖아. 이렇게 만난다고.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원순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도를 높여서 다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대칭 있는 순열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입체도형 이렇게 좀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한번 잡아보면 이제 직사각형을 볼 건데 자, 여기서 뭐 도형도 안 쓰고 해버렸어. 여기서는 사실 정사각형, 이등변사각형, 정사각형인데 대칭이 배치가 다른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안 썼네. 그거를 잘 참고하시고.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에 8명을 이렇게 앉힌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1번은 고민할 거 하나도 없이 8팩으로 출발한다. 자,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요? 라는 걸 내가 이제 고민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세보자 라고 하면 이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아있는 한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1이 이 모퉁이에 있었으니까 1이 여기 있나 여기 있나는 상관이 없어. 중복이 안 되잖아. 1이 여기 있어도 안 돼. 근데 1이 여기 있으면 1, 2, 3, 5, 4, 5, 6, 7, 8 그 두 가지가 중복이 되었네. 그래서 8팩을 2로 나누니까 디엔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원순열을 생각한 다음에 뭐지 해서 한 번 더 꺾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렬로 배열하고 중복된 걸 보상하는 게 원래 가포순이고 원순열을 갖다가 다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해져요.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칭이 있는 입체 도형으로 가겠습니다. 입체 도형. 자, 입체 도형. 자, 입체 도형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이제 입체 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 형태가 정사면체예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구면체 없어요? 정구면체가 어딨어? 정십면체 없어요? 정십이면체, 정십삼면체 없어요? 정이십면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입체 도형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사면체, 그 다음에 정육면체, 정팔면체, 그 다음에 정십이면체, 그 다음에 정이십면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도형을 만들려고 하면 저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5원소, 4원소설, 제5원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철학에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 예전에 뭐 화학에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구조를 이제 만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거 5개밖에 일단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직육면체도 고민을 한번 해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뿔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어요. 사각뿔, 정사각뿔 이런 것 따위들 사실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가볼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게 뭐야 썼어 여기도 얼른 써. 여기 쏟아지면 얼른 하지. 얼른 쓰세요. 자, 만약에 지워적 보면 옆에 친구 거 보거나 부지런히 써야 돼. 영상도 지금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갈 길이 멀어. 영상 보고 쓴다고? 자, 그러면 좀 가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입체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할 때 정사면체가 이제 어떻게 생겼나요? 라는 걸 하나 그려보고 정육면체를 그려보고 자, 8면체, 10면체, 20면체는 그림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글을 참고하거나 아무튼 이제 상황을 보면 되는데 자, 특이한 거는 정사면체는 도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면이 4개입니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정팔면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정삼각형이 8개 있어요. 정십이면체는 그리기도 어려워. 와우, 정삼각형 이렇게. 자, 정이십면체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여러분이 일단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 지워도 돼요, 그건? 일단 줄게. 부지런히 써야 돼. 지금 회차할 시간이 없어. 갈 길이 멀고.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입체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또 원순열을 생각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하니까 교육과정을 초월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막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갑보선으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사면체를 한번 우리가 훈련해봅니다. 자, 그러면 정사면체,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사면체인데? 자, 정사면체 안 나오네. 자, 정사면체 그릴 때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게 옆면이 정삼각형, 이쪽도 정삼각형. 근데 뭐가 달라요? 모르는 잘 생각이 좀 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겼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갑니다. 자, 정육면체까지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조금 관찰을 시킵니다. 자,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 정육면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세리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은 정육면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정육면체, 정육면체, 정육면체 이렇게 해요. 자, 정육면체. 자, 그러면 일단 정사면체도 엄청 쉽고 사실 정육면체도 쉬운데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만 어려워요. 자, 이제 정육면체가 입체 도형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갑보선을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순서를 정해야 돼요. 어떤 순서냐면 일렬로 읽어 내려가는 순서를 정해야 돼요. 일렬로 읽어 내려가는 순서. 자, 그래서 나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밑면을 먼저 셀 거예요. 밑면. 그리고 주사위를 만들어낼 건데 밑면을 먼저 셀 거고 그 다음으로 윗면을 셀 거예요. 밑면을 먼저 세고 그 다음에 윗면을 셉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3번째, 여기 4번째, 저기 뒷면을 5번째, 6번째로 셀게요. 자,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고 갖다 대놓고 그냥 그 순서대로 숫자를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윗면에다가 내가 2를 쓴다고. 그럼 윗면에다가 20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정면에 3, 4, 5, 6인데 그럼 너무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요 밑에다가 이 지금 밑면을 여러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느낌으로 좀 써볼게. 그러면 이제 여기 옆면을 여기다 쓰면 되잖아. 이게 튀어나오는 면을 요 옆면을 여기다 숫자를 쓰면 되잖아. 자, 뒷면을 숫자를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요 옆면을 여기다 쓰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3, 4, 5, 6이라고 이렇게 완성을 해놓을게. 괜찮나요?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네? 자, 뭔 말인지 따라와야 돼. 자, 그래서 밑면을 1로 잡으면 그 마주보고 있는 윗면을 두 번째로 셀 거고, 그 다음에 요 전면을 3, 4, 5, 6이라고 세겠다고 해. 자, 그렇게 실제로 숫자를 6개를 넣어놓고 우리가 주사위를 만든다라고 할 때, 자,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돼. 아닌데요, 선생님. 주사위는 마주보는 면의 숫자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요. 1, 6이 짝꿍이고 2, 5가 짝꿍이고 3, 4가 짝꿍인데요. 왔다 너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해줄 텐데 지금 그런 주사위를 만드는 게 아니야. 시중에 파는 주사위가 아니고 숫자를 새겨 넣을 거라고요. 숫자를 새겨 넣을 거야. 그래서 6개의 숫자를 새겨 넣을 건데 그런 방식으로 그냥 주사위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1번은 여러분이 6팩으로 일렬로 표현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중복되는 경우를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때 이렇게 숫자를 빡 심어 놓으면 요 주사위는 우리가 어떻게 돌려서 보건 평 해갖고 여기 받아내든 다 같은 주사위지. 이해되나요? 숫자를 어떤 순서로 세느냐에 따라서만 다르지 주사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이 밑면에 어떤 숫자를 갖다 놓냐에 따라서 상황이 막 바뀌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밑면에 몇 가지가 올 수 있나요? 라는 경우의 수를 보니까 6가지야. 됐어요? 뭐 1, 2, 3도 올 거 아니야. 색칠된 부분인데. 괜찮니? 자, 그리고 나서 그냥 1, 2로 있는 경우에서 우리는 이게 딱 보고 있는데 주사위를 3, 4, 5, 6이잖아. 그 상태를 딱 봤더니 3, 4, 5, 6인데 이거를 한 칸을 옆으로 이렇게 싹 돌려서 3, 4, 5, 6 했다고 해서 이 주사위가 실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바뀐 건 아니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상태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밑면이 1이 고정되어 있고 그게 위가 2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돌아갈 수가 있어. 이게 몇 가지가 있어? 옆면이 4가지가. 왜냐면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다리에. 끝입니다. 자, 그래서 정사면체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야. 밑면에 오는 경우를 1이라고 쓰고 여기에 돌아가는 면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정삼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 보자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2, 3 저쪽을 4라고 이렇게 면을 이쪽 면을 쓸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2, 3, 4가 이렇게 있겠네. 자, 그렇게 되면 4팩을 해놓고 밑면에 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옆면은 이게 삼각형이니까 3가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사면체는 뭐였어? 4팩을 하고 밑면에 4가지 4면체니까 요게 3면이니까 3가지. 자, 정면체는 6팩을 하고 밑면이 6면체니까 6가지, 옆면이 정사각이니까 4가지. 자, 너는 얼마야? 보니까 정 8면이니까 8팩에 결과적으로 밑면이 8개니까 8가지, 정삼각형이니까 3가지. 자,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12팩을 하고 면이 12개니까 12, 그 다음에 곱하기 정오각형이니까 5가지. 자, 이제 너는 20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20면이니까 20, 그 다음에 옆면이 정삼각형이니까 3가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원순회를 통해서 이거를 막 정리를 하려고 하면 미쳐버린다고 사실. 근데 갑포순으로 쳐보니까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지네. 아하, 하나의 흐름으로 뚫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 자, 여기서 스페셜 땡스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애가 하나가 추가가 돼. 이게 뭐냐면 직류면체입니다. 이제 직류면체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할 때 직류면체는 종류가 2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밑면이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밑면도 직사각형, 옆면도 다 직사각형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경우를 수능 특강에서 몇 년 전에 초고 난이도 문제로 출제를 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갑포순으로 풀면은 그냥 한 5초 만에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이제 이미지를 하나를 간단하게 여기 다 이해가 됐다고 치고 한번 띄워보면 밑면이 정사각형인 경우가 그때 이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 모의고사에도 나오면 조금 고난도로만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밑면이 지금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6팩으로 출발할 거 아니야.
자, 그때 이제 이 보여지고 있는 이 주사위의 모습이 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세고 있는 패턴에서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뒤집은 거라 괜찮은데, 넘어뜨리면 안 된다고, 형태가 바뀌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밑면으로 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요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옆에는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옆면으로 돌아가는 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네 가지입니다. 끝이에요. 끝이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가봅니다. 자, 또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틀 읽었나? 적을 시간 줘야지. 우리 적어주고. 내가 할 게 좀 몇 개 돼 있어서. 자, 어쨌든 이해도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갑보순을 하면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조합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뭔가 사고가 확장이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뭔가 사고가 확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원순열로 접근하면은 여기서 모든 게 망가져요. 원순열로 접근하면 사실 이게 모든 게 망가져요. 근데 원순열이 아니라 직립면체를 갑포순으로 접근하게 되면 고민거리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중복되는 거야 봤더니 밑면하고 옆면 돌아가는 거 두 개밖에 없잖아, 패턴이. 근데 사실상 입체도형이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게 정8면체랑 정11면체는 그림이 장난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정20면체 같은 경우는 무슨 막 공처럼 생겼다. 막 삼각형 막 이런 게 막 붙더라고. 네? 근데 그거를 딱 밑면을 딱 돌려놓고 그게 돌아가는 거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밑면이 돌아가는 게. 왜냐면 다른 면으로 해봤자 그게 다 그놈이고 그 케이스를 갖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걸 끝낼 수 있다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갑포순을 이용해가지고 최단 경로, 대진표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은 정리를 이제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근데 이제 요거 전에 도형을 하기 전에 크기가 정해져 있대. 순서가 정해져 있대. 그것도 갑포순이라고. 이제 그거를 느껴야 돼. 근데 그거는 바로 뒤에 조합을 배우면서 다시 이게 반복이 돼요. 사실상 원래 이제 내 목표는 갑포순도 하고 조합까지도 가는 게 원래 좀 목표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조합을 완성하는 거는 조금 힘든 시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갑보순 몇 가지만 정리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이 이제 목요일이야. 네? 바로 이제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날 다시 우리가 갑보순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 번만 정리하면서 조합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조합을 그날 잘 정리가 되고 중복 조합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복 조합이 사실상 원래 핵심이야. 중복 조합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확률 경우의 수에서도 사실상은 중복 조합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복 조합으로 봐야 되겠구나. 조합으로만 그냥 가도 되겠구나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되게 편해.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는 중복 조합만 나온 게 아니야. 확률에서는. 왜냐면 확률이라는 건 결국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딱 기준이 잡히고 거기에서 확률을 구하고자는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만 딱 부자로 나온단 말이야. 응?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 분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당연히 순열도 쓰고 조합도 쓰고 다 쓸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시작할 때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일단 뽑아야 돼. 필요하면 순서를 정해야 돼. 중복된 게 있으면 보상을 해야 돼. 근데 그 중복되는 보상을 지금 갑보순에서 느껴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나서 조합까지 다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전체를 보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이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되면 확률은 경우의 수 그냥 2번 세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 확률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 뒤에 통계는 진짜로 허지가 쉬워요. 근데 확률이 되면, 조합이 되면 엄청 쉬워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이 한 2주 정도 빡시게 갖고 만약에 개념을 치고 2주 정도 빡시게 갖고 문제를 풀고 수능을 보다 만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많은 거. 대신 이제 8문제밖에 없는 거지. 좀 아쉽긴 하지만 수능에서. 자, 좀 썼나? 조금 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좀 가고 있다. 오늘 수업의 마무리 단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호수를 이용해서 마무리 단계로 좀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좀 봐볼 거냐면 최단 경로도 살짝 한번 봐보자. 자, 최단 경로에서는 사실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요. 번호를 잊어버렸네. 이제 3번에서 4번 가면 되나? 모르겠어. 잘해. 자, 최단 경로 알아서 합니다. 그 번호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자, 최단 경로인데 최단 경로는 일단 기본 형태만 먼저 오늘 좀 언급을 합시다. 자, 그러면 아주 기본 형태가 이제 얘가 있어요. 자, 요 점이 A고요. 요 점이 B야. 자, A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만 가지 왼쪽으로 가거나 내려오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인가요? 초딩 때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애들 있지. 뭐 이런 애들 있더라고요. 강했죠. 초등학교 때 그나마 배운 게 111, 11, 21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베스트야 원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천천히 할 거고 일단 가포선으로만 본다면 이게 뭔 느낌이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쨌든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3번 가야 돼. 맞지? 그리고 반드시 위로 2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겠어? 오른쪽으로 3칸 툭툭툭 위로 2칸 툭툭 가는 거를 일렬로 대열하면 되겠네. 그래서 너를 내가 A로 인정하면 A가 되고 너를 B로 인정하면 B가 되겠구나. 그럼 뭐요? 5팩을 3팩 하시고 2팩을 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너는 5, 4, 3, 2, 1 날리고 2, 1 되니까 10까지 뭐 이렇게 끝낸다는 거죠.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가포수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본 가포수에서 이제 뭐 함정을 막 만드는 거야. 그죠? 막 쓸데없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여기에 비가 많이 왔네. 이거 비가 많이 왔네. 또 안 하고 싶네. 사람 죽어가지고. 어쨌든 공사 중이래. 자, 공사 중이래. 여기는 못 간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게 되면 어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는 경우까지 가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의 수를 만날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경우를 또 나눠가지고 좀 보는 거긴 한데 일단은 지금 시간상 대진표까지 조금 가보게 최단 경로 이걸로 끝내고요. 대진표 갑니다. 대진표.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진표. 겁나 좋아하죠. 대진표 나오면 좋아라 해서 A 3번 이렇게. 자, 대진표 나오면 되게 힘들어하는데 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대진표는 이제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랑 리그랑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토너먼트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그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따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토너먼트라는 거는 보통 이제 월드컵 16강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리그는 월드컵 예선전 같은 거야. 다시 뭐 야구로 치면은 이게 뭐 가을 야구, 코리안 시리즈 막 이런 거네. 근데 이제 이 리그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계속 이제 매번 싸우잖아. 뭐 기아랑 뭐 삼성이랑 했다가 NC랑 했다가 뭐 하잖아. 어쨌든 토너먼트는 대진표를 딱 그려서 여기서 얘가 붙어가지고 떨어진 애는 탈락, 이기면 올라가. 뭐 이런 거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가포수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게 되면 그래서 1, 2, 3, 4를 이게 썼다고 치자고. 그럼 4팩을 일렬로 배열한다가 가포수의 시작이잖아. 자, 그럼 중복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 보면 1, 2가 시작하나 2, 1이 시작하나 똑같잖아.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또 이 모습이 되면서 대칭이 돼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 2의 3승으로 이게 대칭이 됩니다.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대진표가 좀 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좀 하나를 더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합으로 다시 할 거야. 기본 형태만 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6팩으로 출발합니다. 1, 2, 3, 4, 5, 6인데 이걸 완전히 뒤집으면 같거든요. 그래서 2 하나. 그 다음에 너희들 긋는 거 2 하나, 2 하나. 요거 돌리면 안 돼. 그림이 깨지거든. 다른 대진표가 돼버려요. 그림이 깨지면.
아유 코딱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게 되면 이 정답이 90. 모의고사에도 잘 나와. 4점짜리. 특이해. 내신에 엄청나게 잘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으로 치면 이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어. 네? 이제 한번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정도.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볼게요. 해야 될 게 더 많긴 한데